12번 문제 살펴볼게요.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어요. 일단 파생어와 합성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이고요. 물론 이 접사가 어근 앞에 가게 되면은 접두사, 어근 뒤에 가게 되면 꼬리 밑자 붙여가지고 접미사 이렇게 부르죠. 합성어는 어근 더하기 어근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기를 이제 볼게요.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사실 요 A의 소리대로 적대라고 하는 요 규정과 B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요 규정이 충돌하는 규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물을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 소리대로 적게 되면 요런 식으로 적어야 되고요. 실제로 발음이 이렇게 나니까는요. 근데 그거를 어법에 맞게 적으면 이렇게 물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적죠.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표를 만들어 놨어요. 기억에는 파생어이면서 A를 충족해 하니까 소리대로 적은 것, 니은에는 합성어이면서 소리대로 적은 것, 디귿은 파생어이면서 어법에 맞도록 한 거, 리을은 합성어이면서 어법에 맞도록 한 거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 미음의 경우는 A, B 모두를 충족한 경우잖아요. 일단 파생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는데 그것이 어법에도 맞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그 말에 원형과 소리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이제 했으니까 제대로 짝짓기가 된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기억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이파리 얼음. 일단 기억이니까 둘 다 파생어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파생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소리대로 적었는가? 소리대로 적었어요. 근데 이 뒤에가 잘못됐죠. 그렇죠? 얼음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으려면 어떻게? 얼음. 이렇게 적었어야 되겠죠? 요게 틀려서 틀린 게 되겠고요. 2번은 이제 니은이군요. 니은. 합성어이면서 소리대로 적은 거. 일단 마소와 낮잠이 합성어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말 플러스 소인데요. 그거를 말소라고 안 하고 마소라고 적었잖아요. 그 소리대로 적은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낮잠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소리대로 적는다면 낮잠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려서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여기입니다. 파생어이면서 어법에 맞게 적은 걸 찾아주면 됩니다. 웃음과 바가지가 파생어입니까? 예, 둘 다 파생어입니다. 맞습니다. 어법에 맞도록 원형 밝혀서 적었고요. 박아지였는데 바가지라고 쓰니까 잘못된 거죠. 원형을 밝혀서 적으려면 어떻게 적었어야 돼요? 박아지.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적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뒷부분이 틀려서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리을 합성어이면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옷소매와 바발 합성어입니까? 예, 둘 다 합성어 맞습니다. 그다음에 옷소매가 아니라 옷소매. 그다음에 바발이 아니고 밥알. 예, 둘 다 어법에 맞도록 적었군요. 해서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이요. 꿈과 사랑니가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미음이니까 일단 파생어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파생어입니까? 꿈은 파생어인데요. 사랑니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틀렸어요. 그러고요. 하나 더 볼까요? 그다음에 요거 그 꿈 원형과 소리가 같으냐? 같습니다. 근데 사랑니 이는 원형과 소리가 다르죠. 원형은 사랑이이고 소리는 사랑니인데 특별히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합성어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라서 아무튼 이 뒤에가 틀려서 정답이 될 수 없어서 12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기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걸어가며 아들이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와 쇼핑 나와서 참 좋아요. 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습니까? 이 수능 문제 보다 보면 야, 이게 도대체 언제적 문제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군요. 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저거 뭐지? 엄마, 저 옷가게 광고판 좀 보세요. 뭐? 저거? 네, 저거요. 2015년 12월 30일 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어제였네. 누나 옷 사야 되는데. 엄마, 그 옆 가게는 오늘까지 할인하는데요. 그런데 제 옷도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영수도 옷 사줘야지. 와, 잘 됐다. 다음 주 여행 갈 때 입고 가야겠다. 아주 훈훈한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엄마와 또 아빠와 함께 쇼핑도 가서 뭐 멋진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사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문제를 선지를 봅시다. 1번. 기억과 비읍은 청자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이다라고 했어요. 기억, 엄마. 그렇죠. 지금 여기 청자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아들의 입장에서 엄마죠. 그 다음에 비읍이니까 비읍은 여기군요. 누나로 써야 된다. 요 말의 청자 아들이죠. 그 아들의 누나죠. 엄마의 누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청자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시옷은 현재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엄마와 아들이잖아요. 기억, 엄마. 그 다음에 시옷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아들 맞는 얘기네요. 그죠? 3번 니은과 디귿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니은 저거가 뭡니까? 저 옷가게 광고판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네 저거요. 옷가게 광고판. 예,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군요. 맞는 말. 리을과 미음은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리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때 오늘은 2015년 12월 30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 그래? 그러면 어제였네. 이 어제가 2015년 12월 30일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을과 미음이 동일한 날 2015년 12월 30일을 가리키고 있다. 맞는 선지고요. 마지막 비읍과 이응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3자를 가리킨다라고 했는데요. 비읍을 봅시다. 누나, 제3자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응, 영수, 이거 누굽니까? 우리 아들. 즉 여기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이응이 틀려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정보 요소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1번 가치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가치의 품사 정보 뭡니까? 부사, 조사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보니 가치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이로군. 조사인데 얼음장 가치가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 2번 가치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가치 2일의 용례로 가치 2일이면 어딥니까? 이거죠 이거. 그죠? 이것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매일같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얼음장같이 차갑다.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 좀 연결이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요쪽에 들어가는 게 좋죠. 새벽같이 떠나다, 매일같이 타다 해서 요 매일이라는 그 말 자체를 강조하는 격조사로 사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같이 이 일이 아니고 같이 이에 사용해야 적절한 용례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치와 가치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가치하다는 가치에 하다가 결합된 복합하다. 당연한 얘기고요. 4번 가치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라고 했어요. 문형 정보가 뭡니까? 이거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형 정보죠. 이게 이제 문장 자릿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괄호가 쳐져 있고 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뭐뭐과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을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과까지 들어간다면 이 주어까지 추가를 해서 주어 요거 해서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과가 안 들어가는 것이라면 주어 을 해서 두 자릿수 서술어가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제 가볼게요. 4번 가치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가치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요것만 딱 확인해서 요거를 맞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치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가치하는 함께한으로 규차여 쓸 수 있겠다. 예, 확인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15번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했는데 사회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라고 해야 적절한 문장이 되겠죠.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2번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고칠 부분 없는 맞는 문장입니다. 이게 답이고요. 3번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조직에 큰 변화를 겪었다. 생산기술의 발달과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사회조직의 큰 변화, 요 두 가지가 이렇게 구조상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의 뭐뭐 형식이 돼야 되니까 그에 따른 사회조직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회조직의 변화, 이렇게 바꿔줘야 제대로 된 문장이 될 수가 있던 거죠. 이 글씨가 좀 엉망인데,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이렇게 고쳐줘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그 얘기고요. 4번.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요점은 은이 이제 주어가 되니까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거 자주 호응 관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5번.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요거 3번 선지하고 같은 유형입니다. 이것과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올바른 문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의 정답 2번인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보기에 놓고 석보상절이라는 작품의 일부분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현대어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선지를 보면 무슨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 니은의 이것과 이거는 격조사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해서 중세 문법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중세 문법이요 사실 어렵습니다. 현대 문법도 어려운데 중세 문법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수능에서는요 이렇게 만약에 중세 문법을 물어볼 경우에는 현대어로 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과 연결해서 풀어내면 의외로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 문법 나왔을 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현대화하고 연결해서 풀어내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요거 좀 문제 풀기 쉬우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와 밑에 현대어 풀이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이르시되 대사하시니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에 선인이 한 딸을 길러내니 모습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움직일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문법 풀면 되는 거니까는요. 선지를 바로 이제 확인해 볼게요. 1번. 기억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라고 했어요. 기억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하샨에 해당하는 현대어 해석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중세국어 문법을 묻는 경우에는 현대어가 같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풀면 됩니다. 하신을 보면 대사께서 하신이죠. 그 대사라는 주체를 높인 주체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샨의 경우에도 샤라고 하는 주체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딱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말이고요. 2번 문제. 니은의 이와 시옷의 이는 격조사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럼 니은의 이 선인이 아래대 했으니까 이거 주격조사 맞죠? 그 다음에 시옷의 이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군요. 연화이 나난이다. 연화이 연꽃이 그러니까 연꽃 플러스 이 주격조사죠. 그래서 여기에 요 이와 여기에 이가 전부 다 주격조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격조사의 종류가 다르다 그랬는데 다르지 않죠. 둘 다 주격조사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틀려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격조사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사용된 환경이 달라서 여기는 그 앞에가 받침이 있는 말이었고 여기는 앞에가 받침이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달랐던 것이지 격조사 종류가 달라서 달랐던 건 아니다 해서 이게 틀려서 답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번 디귿을 보니 시옷은 현대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 디귿 여기 있습니다. 남굴 시옷 선인이 이랬는데 이 남굴의 선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옷이라는 말이 현대어로 따지면 의 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요게 그러니까 선인이라는 명사를 남굴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요 시옷이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정적 조사가 맞습니다. 4번 리을과 비읍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했어요. 모음 조화가 뭔지는 아시죠?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모음 조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을을 보시면 요게 쓰여 있고요. 비읍에는 요게 쓰여 있어요. 그죠? 에와 에 다르거든요. 이게 왜 달라지는 겁니까? 리을의 경우에는 요거 앞에 아라는 모음이 쓰였고요. 비읍의 경우는 요 에 앞에 어라는 모음이 쓰였어요. 근데 요 아는 양성 모음, 어는 음성 모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모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서 사용을 한 것이죠. 해서 맞는 말입니다. 5번 미음과 현대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D에서는 국외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이라고 했어요. 국외음화가 뭡니까?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쉽디 할 때 D 플러스 그러니까 디귿 플러스 2예요. 그죠? 근데 그게 현대국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그게 만나서 지읒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현대국어에서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확인되지 않는군. 맞는 말이 됩니다. 해서 16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